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4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김종인의 쿠데타였습니다. 김종인이 일방적으로 선대위 개편을 발표를 하면서 자신을 빼고는 다 물러난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사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윤석열 후보를 부하 취급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원총회에 참석해가지고 말하기를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무능하니까 우리가 써주는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하면 된다. 그럼 당선이 확실하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멋대로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연기도 실력이다. 연기를 아무나 하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의 아바타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건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아주 가짱게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그런 윤석열 후보를 찍겠습니까? 차라리 김종인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김종인 미워서 이준석이 싫어서 나는 윤석열을 안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 희망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화가 나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마 김종인 총괄위원장까지 사표를 내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싹 빼고 다른 사람 다 사의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총사퇴라고 했다가 나는 아니다 등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김정은 세력과 싸우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 힘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 자리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진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도 진압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쫓겨나와야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사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되었지만은 국회의원들 105명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헌이 있습니다. 당헌에 따르면은 당의 일에 대해서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도 있고 힘도 있고 여기에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게 의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진압할, 김종인의 쿠데타를 진압할 의지가 있느냐, 용기가 있느냐? 없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 힘과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항명에 대해서 진압을 하지 않고 선대위를 다시 김종인 중심으로 엮어버린다면은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만났던 윤석열 후보 측근도 만약 김종인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사표 쓰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사를 윤석열 후보에게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문제 해결이 선대위 개편의 핵심입니다. 김종인, 이준석 편을 드는 세력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정치 기자들입니다. 조선일보 등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말을 믿고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선수나 감독이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일생일대의 위기이기도 하고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이준석, 김종인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일시 중간지대로, 즉 무당층으로 또는 안철수 쪽으로 피했던 지지율이 다시 돌아올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봉합한다면은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해진 이준석, 김종인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회방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 승리 여부는 오늘 내일 윤석열의 결단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김종인, 이준석은 한 번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김종인은 5번 비례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헌정사의 기록입니다. 이준석은 3번 출마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거 중에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여러 번 당선된 적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 두 사람, 특히 김종인은 2017년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2017년 4월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누구 지지로 갔는지 아십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거기서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두 사람 이준석, 김종인의 행태는 그들이 말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다면 파리떼와 하이에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윤석열이 낙선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몽땅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하여 혼란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요리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선되어도 낙선되어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김종인, 이준석의 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분노를 에너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폭발하면은 정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당면 걸림돌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과 김종인입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윤석열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